시속 154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좌완 파이어볼러. 그런데 왜 1군으로 오질 못하나? 팬들은 한 목소리로 홍민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홍민기, 단순한 유망주라기엔 이미 1군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2군에 있습니다. 과연 김태형 감독의 선택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과 숨겨진 가능성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홍민기라는 이름이 단순히 미래의 자원으로만 불리기엔 이미 그는 1군 무대에서 증명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1군 등판을 돌아보면 그는 충분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력임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5년 5월 17일 삼성전입니다. 당시 롯데는 선발 투수 박세웅이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린 상황. 김태형 감독은 특별 엔트리로 콜업한 홍민기를 투입합니다. 무사일 3루의 위기 상황, 상대는 중심 타선. 홍민기는 이 위기에서 최고 153km의 강속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요리하며 삼진과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단 1이닝이었지만 위기관리 능력과 구위 모두에서 확실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월 22일 사직 LG전에서도 홍민기는 9회 초 4대 11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뜬공, 볼넷, 병살타로 깔끔하게 세 타자를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경기 상황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는 단 13개의 공으로 경기를 끝내는 효율적인 피칭을 선보였고 최고 구속은 여전히 151km를 찍었습니다. 이 두 경기 외에도 홍민기는 올해 1군에서 총 3차례 등판하여 3.1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삼진 3개, 피안타 2개, 볼넷 1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매 등판에서 모두 강속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구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볼넷이 없거나 최소에 그쳤고 실점도 전무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지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LG전 등판 이후 인터뷰에서 마운드에서 차분하게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단순한 잠재력뿐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까지 갖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홍민기의 무기는 단지 빠른 공만이 아닙니다. 슬라이더, 투심, 때로는 커터까지 섞어 던지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군 복무 후 급상승한 평균 구속, 그리고 변화구의 다양화는 그를 확실히 전과는 다른 유형의 투수로 바꿔놓았습니다. 홍민기의 이런 발전은 단지 성장 중인 유망주라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오히려 즉시 1군 전력으로 써야 할 카드라는 말이 더 적절할 정도입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처럼 불펜진의 기복이 있는 팀이라면 이러한 구위의 좌완 자원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왜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오지 못할까요? 홍민기의 1군 무대 성적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번 1군에서 말소됐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가는 반복적인 사이클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정도 투구 내용이면 왜 안 쓰지? 라는 의문을 품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닌 그 이면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롯데의 현재 엔트리 사정과 포지션 중복입니다. 현재 롯데의 불펜에는 정현수와 송재영이라는 확실한 좌완 자원이 이미 있습니다. 둘 다 올 시즌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으며 팀 내 좌완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좌완을 3명까지 운영하기엔 엔트리 운용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은 5월 24일 말소 당시 불펜에서 좌완 3명을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다고 밝히며 단순히 기량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 선택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즉, 홍민기를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제구와 탄착군 문제입니다. 홍민기는 강력한 포심을 던질 수 있지만 볼의 제어 범위, 즉
투구가 포수 미트 근처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형성되는지를 의미하는 탄착군에서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만 들어가면 위력적이지만 그 공이 중간중간 미끄러져 한복판에 몰리거나 의도치 않게 빠지면서 볼넷을 허용할 경우 단 한 번의 실투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퓨처스리그 초반 성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3월 14일 KT전에서는 3.1이닝 13실점, 11자책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6사 사구와 8피안타가 동반되며 제구 불안이 경기 흐름을 망가뜨렸습니다. 이후 여러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감독 입장에서 이 초기 경기에 인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 부족과 신뢰도 문제입니다. 1군에서 몇 차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할 수 있는 카드로 격상되진 않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1군 불펜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스타일로 특히 위기 상황에 투입할 투수는 경기 내내 기복 없는 집중력과 제구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높습니다. 홍민기는 여전히 그 기준을 넘었는가에 대해 물음표가 남는 상황입니다. 특히 멀티이닝이나 잦은 등판에도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검증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쪽을 선택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쌓인 기존 좌완 투수들이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민기를 쉽게 놓아선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국내 KBO 리그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좌완이면서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안정적으로 뿌릴 수 있는 투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조합 자체가 이미 희소자원인 것입니다. 분명 홍민기에게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몇 년간 좌완 파이어볼러 계열의 투수 자원에 갈증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좌완 정통파 투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구조 속에서 홍민기의 등장은 팀 전력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 평균 140km 초반대에 머물던 직구 구속을 군 복무 후 150km 중반까지 끌어올린 희귀한 성장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 향상이나 근력 발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술적 발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을 기점으로 투구폼을 오버핸드에서 크로스 스트라이드로 바꾸면서 제구와 구위 모두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유형은 대표적으로 NC 구창모의 투구폼과 유사하며 좌타자에게는 각이 크고 위협적이며 우타자에게도 슬라이더의 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커터와 체인지업 등 새로운 변화구를 연마하며 투수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준 무실점의 경기들에서도 분명히 발전이 보입니다. 이처럼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은 가능성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인지하고 기술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단순히 기다려야 하는 유망주가 아니라 조금만 더 다듬으면 꺼내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멘탈과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올해 1군에서의 몇 차례 짧은 등판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팬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른 선수보다 홍민기를 1군으로 불러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장 불펜에서 풀어쓰는 카드로서 기습적인 한방, 강력한 이닝 마무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성장하는 선수가 바로 파이어볼러 계열 투수입니다. 롯데의 현 불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 경험이 부족하지만 실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투수 자원입니다. 지금 당장은 2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 선수의 미래는 시간 문제입니다. 단지 언제 올라오느냐의 문제이지 올라올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완 150km,
성장 중인 제구력의 홍민기는 흔치 않은 자원입니다. 지금 당장 1군에 고정되지 못하더라도 롯데가 절대 놓쳐선 안 될 미래의 키플레이어죠. 언제든 다시 1군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강속구 투수의 다음 무대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